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대단한 총각인 줄 몰랐다면서 아줌마는 아주 만족스러운 듯 저를 추켜 세워줬어요. 그렇게 우리는 잠깐의 휴식을 가지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직도 팔팔한 저를 확인한 아줌마는 힘들긴 한데 자기만 가버리면 이기적이어서 안 된다고 저를 위해준다는 듯이 한 번 더 요구를 해오기도 했네요. 그렇게 우리는 두 번째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고요. 아줌마가 연속으로 혼절하듯이 가버리는 모습을 보고 저도 결국 절정에 도달해 버리고 말았네요. 저도 모르게 괴성을 지르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두 번이나 사랑을 나누고 우리는 스르르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30대 중반의 노총각이에요. 얼마 전에 한참 투자 열풍이 불었을 때 멋모르고 덤볐다가 깡통을 차게 되었고요. 지금은 구축 다세대 주택에서 월세살이를 하면서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정말 허름한 이 동네로 이사를 온 후로는 깡소주로 쓰린 속을 달랜 날도 참 많았네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저를 위로해줬던 사람이 바로 주인집 아줌마였어요. 물론 아줌마도 저 덕분에 인생을 다시 사는 기분을 느낀다고 말을 하곤 해요. 50대 후반이라는 주인집 아줌마는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오래전에 남편이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했고요. 2명 있는 아들은 모두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다고 했는데 다들 자기 인생 살기가 바쁜 건지 왕래가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주름진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보이기는 했지만 아줌마는 꽤 고운 편이었고요. 혼자 지내는 것이 무료한 탓인지 조금은 우울해 보이는 모습이기도 했죠. 처음부터 주인집 아줌마랑 가깝게 지냈던 건 아니었어요. 오며 가며 마주칠 때마다 제가 먼저 가볍게 인사를 드리는 정도였죠. 아무튼 그곳으로 이사를 들어가고 난 후 저만의 저녁 루틴이 생겼는데요. 꼭대기층인 3층에 살던 저는 종종 옥상에 나가서 소주를 한 잔씩 하곤 했어요. 옥상에는 낡은 평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 앉아서 시간을 보내면 꽤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 무렵 속상했던 마음을 달래는 방법 중 하나였죠. 그날도 늦은 시간에 혼자서 담배를 안주 삼아 소주를 마시던 중이었어요. 원래 옥상에는 올라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요. 그날은 옥상 문이 삐걱대며 열리는 소리가 나길래 돌아봤더니 주인집 아줌마더라고요. 저도 놀랐지만 아줌마도 옥상에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처음에는 놀란 눈치였어요. 아줌마인 걸 확인하고 저는 일어나서 살짝 인사를 건넸는데요. 빨래 널어놓은 걸 깜빡해서 올라와 봤다는 아줌마는 제가 깡소주를 마시고 있는 걸 보고는 제 앞에 앉았어요. 그러더니 안주도 없이 술을 먹고 있냐면서 빈속에 술 마시면 속 버린다고 걱정하는 말을 건네더라고요. 멋쩍은 마음에 혼자 술을 마시는 건데 안주가 뭐 필요하겠냐고 둘러대면서 저는 민망한 웃음을 웃고 말았는데요. 아줌마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빨래를 내려다 놓고 안주거리를 조금 가져올 테니 자기도 소주 2잔만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줌마는 다시 일어나서 빨래를 거들어 갔고요. 그냥 앉아있기가 뭐해서 아줌마를 쫓아가서 저도 빨래 걷는 걸 조금 도왔는데요. 아줌마는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피식하면서 웃더라고요. 결혼하면 다정한 남편 노릇 하겠다면서 아줌마는 빨래가 많지 않으니 가서 먹던 술마저 먹으라고 괜찮다는 손짓을 했어요. 남편하고 아들 둘을 키울 때 남자들은 빨래는 거들떠도 안 받는데 남자가 옆에서 이런 거 도와주고 있으면 거추장스럽게 느껴진다면서요. 저는 백지장도 같이 들면 덜 무겁지 않겠냐면서 아줌마가 빨래를 걷는 걸 끝까지 도와드렸고요. 1층 아줌마 집까지 들어다 드리겠다면서 옷가지들을 들고 먼저 앞장을 섰어요.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되었기도 했고 주인 아줌마랑 사적인 대화를 나눠본 건 처음이었는데요.
사소한 일이기는 했지만 그런 제 싹싹한 모습 때문에 아줌마는 저를 좋게 봐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줌마는 문 앞에서 빨래를 건네받고는 제 팔을 토닥이면서 말을 했어요. 곰 같은 덩치를 해서는 의외로 살가운 면이 있어서 놀랍다고요. 아줌마는 잠깐 있어 보라고 안주거리 금방 챙길 테니 같이 옥상으로 올라가자고 말을 했고요. 간단한 밑반찬 거리를 몇 개 챙겨서 우리는 다시 옥상으로 향하게 되었죠. 마시던 소주가 반병도 남아있지를 않아서 저는 제 방 냉장고에서 소주 2병을 더 꺼내왔는데요. 아줌마는 본인은 술이 약해서 마셔봐야 2~3잔인데 얼마나 먹으려고 술을 또 꺼내온 거냐면서 저에게 살짝 핀잔을 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옥상에 마주 앉아서 아줌마랑 소주를 나누기 시작했죠. 아줌마는 정말로 술이 약한 편이기는 하더라고요. 2~3잔 정도 마시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고요. 아줌마는 여자가 혼자 살면서 술 마실 일이 거의 없는데 자기가 술은 약해도 이렇게 취하는 기분은 좋다면서 이유 없이 피식하고 웃기도 했죠. 그러더니 본인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아줌마는 부모님이 모두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남편에게 의지를 참 많이 하면서 살아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남편을 먼저 보냈을 때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라고 말을 했죠. 주인 아줌마는 남편이 늘 무뚝뚝하긴 했지만 든든한 버팀목 같은 사람이었다면서 남자 없이 사는 여자는 외롭고 서러운 걸 말로 다 할 수 없다면서 한숨을 내쉬기도 했죠. 그나마 2아들놈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아무리 남의 편이라고 욕을 해도 아들들은 남편만 못하다면서 아쉬운 속내를 보이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결혼한다고 제 짝을 찾아서 떠나버린 이후로는 명절에 잠깐 얼굴 보는 게 고작이라면서 서운한 내색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잘하라면서 잔소리 같은 인생 조언을 해주기도 했어요. 아줌마는 제 이야기도 궁금하다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허우대는 멀쩡한데 무슨 회사를 다니는지 애인은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고요. 어쩌다가 이 집으로 이사를 왔냐고 물어보기도 했죠. 저는 큰돈 벌어보겠다는 유혹에 투자로 많은 돈을 날려버린 이야기를 사실대로 털어놓았는데요. 그 이야기에 아줌마는 그렇게 한탕을 노리는 식으로 살면 안 된다고 저를 꾸짖기도 했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우리의 이야기는 이어졌어요. 서로의 속내를 꺼내놓기도 하고 때로는 시덥잖은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웃기도 했죠. 소주 몇 잔을 나누는 걸로 금세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는데 이런 게 술의 힘인가 싶었죠. 아줌마는 오랜만에 대화다운 대화를 나눠본다면서 은근슬쩍 소주를 반병 이상 마시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도 꽤 흐르게 되었고 술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약간 아쉬움이 남기는 했지만 다음을 기약하면서 자리를 정리하는 중이었는데요. 아줌마는 살짝 술이 과했던 건지 조금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어요. 그 상태로 계단을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서 1층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고는 아줌마를 부축을 했죠. 그런데 아줌마를 부축하는 자세가 영 불편한 게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머니에게 그냥 저에게 업히시라고 했어요. 제가 덩치가 있으니 그게 빠를 것 같았거든요. 아줌마는 제 등짝을 때리면서 남사스럽다고 했지만 거듭대는 제 요구에 못 이기는 척 업혀왔어요. 호리호리한 아줌마는 정말 깃털처럼 가벼운 느낌이었죠. 좀 전까지 사양을 하던 아줌마는 등에 업히더니 아주 편안했는지 제 목을 살짝 안아버렸고요. 등짝이 무슨 태평양 같아서 너무 푸근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살짝 웃는 것 같았어요. 고작 술 몇 잔하고 2~5시간 이야기를 나눴다고 친근해진 기분이 들었고요. 제 등에 엎여있는 주인 아줌마가 귀엽게 느껴지면서 더 호감이 느껴지기도 했죠. 저는 장난으로 좋으시면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업어드릴까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아줌마는 그래주면 좋긴 한데 혹여나 남들이 보면 욕한다고 말끝을 흐리기도 했죠.
남들이 안 보게끔 옥상에서 업어드리면 되지 않겠냐고 말을 하고는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아줌마는 제 등이 편안했는지 얼굴을 제 등에 기대면서 제 목을 꼭 끌어안았죠. 3층에서 내려가는 거라 금세 1층까지 와버리고 말았는데요. 아줌마를 1층에서 내려드리니 너무 편안했다면서 아들놈들도 자기를 이렇게 업어준 적이 없었다고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죠. 그러더니 내려온 김에 들어와서 잠깐 이야기나 더 나누고 가자고 제 손을 잡아 끌더라고요. 아줌마는 싹싹한 제가 마음에 든다면서 자기가 잠들 때까지 말상대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어요. 늘 혼자서 보내는 밤이 너무 적적하고 허전했다면서요. 저는 그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졸지에 아줌마 방까지 따라 들어가게 되었네요. 여전히 술 기운에 비틀대던 아줌마는 침대에 눕고 저는 침대 옆 바닥에 앉아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이어나갔죠. 아줌마는 저를 바라보고 누워서는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늘 혼자 잠들어야 하는 밤이 너무 싫었는데 오늘은 곰 같은 제가 옆에 있어주니 마음이 너무 든든하다면서요. 저는 집에 손님들 오시는 일이 없냐고 물어봤는데요. 아줌마는 대답 대신 고개를 가로저었고요. 그 표정이 참 쓸쓸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저는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아줌마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술 기운을 핑계로 말을 꺼내봤죠. 외로우시면 제가 오늘 같이 있어 드릴까요? 라고요. 저의 그 말에 아줌마는 처음에는 놀란 듯 바로 대답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잠깐의 침묵 이후에 그래줄 수 있겠냐고 되묻더니 그럼 자기는 너무 좋겠다라고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저하고 눈이 마주친 아줌마는 그렇게 바닥에 있지 말고 올라와서 옆에 누우라면서 저에게 손짓을 했어요. 같이 누워서 편하게 이야기하자고요. 저는 멋쩍은 생각은 접어두고 조심스레 아줌마 옆에 몸을 뉘었네요. 그렇게 우리는 옆으로 누워서 서로를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아줌마는 가까이서 보니 제가 생긴 것도 곰같이 귀엽다면서 제 볼을 꼬집기도 하고 얼굴을 쓰다듬어 주기도 했죠. 그러더니 방이 너무 환해서 민망하다면서 불을 끄고 오라고 손짓을 하길래 얼른 불을 끄고는 아줌마 곁에 다시 누웠어요. 어두운 곳에서 바라보는 아줌마 얼굴이 유독 더 곱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조용한 방에서 소곤거리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전 좋더라고요. 아줌마도 저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았나 봐요. 잠시 후에 아줌마는 같이 있어주는 김에 팔베개를 좀 해줄 수 있냐고 해서 저는 아줌마에게 팔을 내주었죠. 아줌마는 제품으로 안겨왔고요. 오랜만에 안겨보는 남자품이 너무 포근하다면서 아줌마는 만족스런 탄식을 뱉어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아줌마는 제 몸 이곳저곳을 쓰다듬기도 했는데요. 그 손길이 부드럽기도 하고 야릇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아줌마가 설마 그걸 원하는 걸까 고민이 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저는 아줌마의 그 손길을 거부하지 못하고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해버리게 되었네요. 아줌마는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된다면서 말로는 살짝 거부하는 듯 하기도 했는데요.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이미 몸은 저에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기 시작했죠. 우리는 결국 그 밤 하나가 되고 말았어요. 오랜만이기도 했고 주인 아줌마와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것에 이성을 잃듯이 흥분해버린 저를 아줌마는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사랑을 나눈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줌마는 혼절하듯이 먼저 가버리고 말았는데요. 아직 마무리를 못했던 저는 아줌마에게 또 덤벼들고 있었죠. 그러자 아줌마는 제 팔을 다급하게 때려대면서 자기를 아주 보내버릴 셈이냐고 앙탈을 부리기도 했네요. 이렇게 대단한 총각인 줄 몰랐다면서 아줌마는 아주 만족스러운 듯 저를 추켜 세워줬어요. 그렇게 우리는 잠깐의 휴식을 가지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직도 팔팔한 저를 확인한 아줌마는 힘들긴 한데 자기만 가버리면 이기적이어서 안 된다고 저를 위해준다는 듯이 한 번 더 요구를 해오기도 했네요. 그렇게 우리는 두 번째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고요.
아줌마가 연속으로 혼절하듯이 가버리는 모습을 보고 저도 결국 절정에 도달해 버리고 말았네요. 저도 모르게 괴성을 지르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2번이나 사랑을 나누고 우리는 스르르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우리는 깨어나게 되었는데요. 눈을 떴을 때 아줌마가 옆에 있는 게 참 기분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뒤척이는 소리에 아줌마도 잠에서 깨어났고요. 아줌마는 간만에 너무 깊게 잘 잤다면서 아침을 차려주겠다고 일어나자마자 주방으로 가더라고요. 아침을 차리는 아줌마의 모습은 즐거워 보였어요.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어두운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죠. 아줌마는 회사 늦겠다면서 얼른 씻고 와서 아침 먹으라고 저를 재촉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제 방으로 올라가서 씻고 출근 준비를 하고는 아줌마네 집에 아침을 먹으러 갔는데요. 그 사이에 아줌마는 아침을 든든하게도 차려놨더라고요. 표정이 좋아 보인다고 웃는 모습이 예쁘시다고 칭찬을 건네봤는데요. 아줌마는 어젯밤에 제가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았냐면서 배시시 웃었어요. 늘 마음 한구석에 답답하고 우울한 무언가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뻥 뚫어주었다면서 그런 밤은 생전 처음이었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씩 웃기도 했죠. 저는 아줌마만 좋으시면 앞으로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아줌마는 귀까지 빨개져서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젯밤 혼절해버리던 아줌마의 표정이 떠올라서 다시 달아오르는 기분이었지만 출근을 해야 하는 시간이 다 되었더라고요. 저는 달아오르는 마음을 겨우 억누르곤 이야기를 했어요. 이따가 퇴근하고 아줌마를 만나러 바로 돌아오겠다고요. 그렇게 그날 저녁 퇴근을 하자마자 저는 아줌마네 집으로 들렀는데요. 제가 퇴근하기만 기다렸던 건지 아줌마는 앞치마를 두르기까지 하고는 새색시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보글보글 끓는 찌개에 소고기도 볶아 놓았고 각종 밑반찬까지 다 그날 해놓은 것들이었어요. 이 많은 걸 혼자 다 하신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아줌마는 많이 먹어야 이틀 연속으로 힘쓰지 않겠냐면서 짓궂은 농담을 서슴지 않고 하기도 했죠. 하루를 같이 보낸 사이여서 그랬는지 그런 농담들을 주고받는데도 전혀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이런 게 몸정이 드는 건가 봐요. 아줌마는 제가 좋아하는 소주도 사다 놓았다면서 반주 삼아 먹으라고 냉장고에서 시원한 소주를 꺼내주기도 했죠. 이런 걸 두고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다고 하는 건가 싶었어요. 원래 제가 먹성이 좋기도 하지만 아줌마가 해준 정성스런 음식들이 맛있어서 그날은 밥을 2그릇이나 뚝딱 해치워버리기도 했죠. 아줌마하고 소주도 2병이나 비웠고요. 그리고 원래 아줌마는 저를 총각 혹은 젊은 총각이라고 불렀는데요. 아줌마는 저를 은근슬쩍 자기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줌마에게 자기라는 소리를 듣는 게 이상하게 싫지가 않았어요. 저도 아줌마라는 호칭이 별로인 것 같아서 아줌마를 자기라고 한번 불러봤는데요. 아줌마는 저의 그 호칭에 아주 몸서리를 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도 전날처럼 뜨겁게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여러 번 실신을 해버리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언젠가부터 아예 아줌마네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시간들이 늘어가게 되었어요. 거의 신혼부부나 다름없이 지내고 있는 중인데요. 아줌마는 고맙게도 제가 출근하면 제 방으로 가서 청소나 빨래 같은 것들을 해주기도 했고요. 밤마다 힘을 쓰는 저를 위해서 음식도 얼마나 정성껏 차려줬는지 몰라요. 아줌마는 늘 혼자서 밥을 먹다 보니 대충 때울 때가 많았는데 저 때문에 본인도 요즘에는 잘 먹게 된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잘해주는 아줌마가 고마워서 저는 밤이면 아줌마를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중이에요. 그리고 아줌마랑 함께 보내는 밤이 많아지면서 저는 아줌마가 가버리기 직전에 신호를 눈치챌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절정 직전에 아줌마는 다급하게 저보고 자기라고 불러달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제가 자기라고 불러주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요즘 저 때문에 아줌마는 인생을 다시 사는 기분이래요. 젊어지는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제가 생각해도 요즘 아줌마 얼굴이 엄청 밝아졌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예요. 화장도 신경을 써서 하는 것 같고 얼마 전에는 미용실에서 머리도 하고 오셨더라고요. 아줌마는 원래 얼굴이 곱기도 했지만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고 요즘 더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저도 아줌마와 연애를 시작하고 난 후 인생이 즐거워진 기분이에요. 투자 실패로 매일 쓰린 속을 술로 달래야 했는데요. 요새는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즐겁게 살아가고 있어요. 돈을 조금 날리기는 했지만 인생이 날아간 건 아니란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또 그 덕분에 이곳으로 이사를 들어와서 아줌마를 만나게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줌마와 진하게 사랑을 나누다 보니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말이죠. 이런 걸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봐요. 서로의 힘든 시기를 이겨내게 도와준 아줌마와 저는 참 잘 맞는 사이인 듯 해요. 아줌마와의 이 인연을 오래 이어가고 싶은 바람이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